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결혼을 앞뒀거나 결혼 정년기에 자녀가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자녀에게 집값을 보태주거나 전세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텐데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이나 집값에 보태라고 돈을 주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내 자녀 집 사는데 차 사는데 돈을 좀 보태주는데 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그러한데요.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집을 사는데 1억을 보태주면 자녀가 내야 하는 증여세는 1,000만 원이고 2억을 보태주면 증여세는 2천만 원이 되는데요. 하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용증 작성인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올린 자녀에게 계좌이체 시 주의해야 할 영상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달아주신 차용증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고 향후 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바뀌는 세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대가 없이 받을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럼 증여세는 얼마나 부과될까요? 구체적인 세율은 적게는 10%에서 50%까지 되는데요. 세율이 어마어마하죠. 이 세율대로 곱해서 나온 금액을 다 증여세로 내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줍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그 외 친족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것인데 단 증여를 할 때마다 이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10년 동안 금액을 합산해서 이 금액만큼을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알려진 게 차용증 작성입니다. 지난번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 내용인데요. 댓글에 차용증 작성에 대한 문의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는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합니다.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리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를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차용증은 돈을 빌릴 당시에 써야 되고 그 당시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남겨놓으면 좋은데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차용증을 썼다는 것을 입증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공증을 받기도 하는데요. 공증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간인을 찍은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하셔도 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이자에 관한 건데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 이자율은 4.6%인데요. 꽤나 높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자가 1,0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2억을 빌리면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 이자는 2억의 4.6% 920만 원이 되는데요. 이때 이자가 1,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은 아버지한테 무이자로 빌려도 된다는 것인데요. 이번엔 3억을 빌린다고 해볼까요? 3억을 빌린다면 적정 이자율 4.6%는 1,380만 원인데요. 이자가 1,000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차액 380만 원만 이자를 드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자가 1,000만 원이 되는 원금을 계산해 봤을 때 그 금액은 2억 1,700만 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2억 1,700만 원은 차용증을 써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2억 1,700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자녀는 증여세로 2,34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이나 공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자를 실제로 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야 증여로 보지 않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원금의 상환인데요. 이자를 갚고 있던지 무이자로 빌렸다면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나 원금 상환 시에는 현금으로 거래해서는 안 되고요.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 기록을 꼭 남겨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국세청이 전 국민의 거래를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억 이상의 고액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에 한정된 조사를 하면서 사회에 주의를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성실하게 자진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서 이거 증여세가 너무 과한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최근에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많이 오르면서 재산 가치가 급등했잖아요. 그런데도 증여세의 인적 공제는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저런 불만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인지 이번 정부에서는 증여세의 공제 한도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로 되어 있는 증여세 공제 금액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성년 자녀의 경우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세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희처럼 평범한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인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